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들에게는 아주 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 자식을 키웠으니 나중에 자식이 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착했던 부모일수록 나이가 들어 자식과 멀어지고 예로운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면 자식에게 무심한 듯 보이면서도 자기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나중에 자식에게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존경받는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하는 가장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식에게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필살기인지 그 심리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미러 뉴런이 느끼는 감정의 중압감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미러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부모의 행복과 슬픔의 기준이 오직 자식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세상이 밝아지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내 세상은 무너집니다. 부모는 이것을 지극한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자식의 뇌는 이것을 감당하기 힘든 압박으로 읽어냅니다. 자식이 부모를 만날 때마다 부모의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중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미러 뉴런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과도하게 동기화될수록 자식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뇌가 쉴 틈 없이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느낍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그 피로감을 피하고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에 즐겁게 집중하는 부모를 볼 때 자식의 뇌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보일 때 자식은 부모라는 존재를 짐이 아닌 안식처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분화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입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대한 감정 덩어리에서 독립하여 자신만의 주체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는 이 분화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곧 나의 문제로 여기며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죠. 하지만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부모는 분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동시에 나 자신 또한 누구의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부모에게는 설명하기 힘든 품격과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번 나만 바라보며 내 연락만 기다리는 부모보다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를 가꾸는 부모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큰 어른처럼 보입니다. 쫓아가는 부모에게는 도망가고 싶지만 자기 자리에 단단하게 서 있는 부모에게는 경외심을 느끼며 다가가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세 번째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보상회로 재배치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사랑과 유대감을 담당하는 옥시토신, 그리고 성취와 기쁨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는 이 모든 보상회로를 오직 자식이라는 통로 하나에만 연결해 둔 상태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불안해지고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치면 도파민이 마르면서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서 물러난 부모는 이 보상회로를 나 자신으로 다시 끌어옵니다. 내가 오늘 배운 서의 한 문장이나 아침 공원에서 만난 꽃 한 송이 혹은 친구와 나눈 소소한 대화에서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스스로 행복을 생산할 줄 아는 부모의 뇌는 평온한 뇌파를 내뿜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식의 뇌가 이 평온함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서 기쁨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식은 역설적으로 부모에게 자신의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반발 이론입니다. 조언이 독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누군가 내 자유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고 느끼면 설령 그 내용이 옳더라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반대로 행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는 늘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을 쏟아냅니다. 밥은 먹었니 혹은 애 교육은 어떻게 하니 같은 말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지만 성인이 된 자식의 뇌는 이것을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자식은 부모의 연락을 피하거나 대답을 짧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합니다. 반면 집착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먼저 묻기 전까지는 입을 닫습니다. 침묵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완전한 성인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식은 자신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부모를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대접받는 부모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평생을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던 70세 김 여사님의 기적 같은 변화 사례가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 전화를 걸어 반찬 걱정과 손주 걱정을 하셨죠. 하지만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했고 가끔 만나도 서먹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김 여사님은 큰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돋는 변화는 3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연락이 뜸하던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어라고 묻는 아들에게 김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엄마 요즘 피아노 배우느라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말이죠. 아들은 당황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자기만 기다리던 엄마가 자기 삶을 즐기느라 바쁘다는 사실이 엄마를 한 명의 멋진 여성으로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김 여사님이 아들을 쫓아가기를 멈추자 아들이 엄마를 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5번째는 그리움이 머무를 공간을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물리학의 진공 상태가 있으면 주변의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원리가 있듯이 인간관계에도 여백이 있어야 그리움이 들어옵니다. 자식의 일상을 부모가 질문으로 꽉 채워버리면 자식은 부모를 그리워할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들을 쳐내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죠.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가 들어갈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고, 먼저 묻지 않고, 먼저 해결해주려 하지 않을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차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를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덜 해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허락하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식의 효도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식이 당신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대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째,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만 참아보세요. 둘째,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셋째,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당신이 자식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의 노후는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자기 삶을 읽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대접받는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가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